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여행 가방이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쿠션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쿠션 만들어서 깨지기 쉬운 거 또는 그것을 가운데를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그 분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깨지는 물건들을 깨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이 박스에도 되고요. 그럼 얇기나 뭐 크기는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용 가방 자체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그 여행용 가방의 모든 가방고죠. 깨지지 않게 하는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에어를 집어넣되 구조용 알루미늄을 각지 집어넣어서 보온 보냉 박스로 사용하거나 아이스 박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크기를 따라서. 또는 서류 봉투인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다가 잘 깨지지 않으면서도 아이스박스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아이스박스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스인데 에어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 박스가 형성이 되고요. 그 안에다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필요 없으면 그렇게 다 꺼내고 그냥 도로 접으면 되는 그런 것도 야외에 놀러 갈 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꼭 휴대가 편하다는 점에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비긴 우비인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에어를 갖다가 옷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자만 입고 이렇게 있는 그런 우비 형태나 그래서 한겨울 것도 보온이 될 것 같아요. 우비인데 이렇게 그 에어를 집어넣어서 보온이 되거나 좀 더 비가 안 맞죠. 그렇게 하신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고 여러 개 빼갖고 텐트에다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만들거나 밑에다가 에어 매트를 이렇게 사람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기요인데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무슨 매트, 전기 매트처럼 모노륨으로 바닷가는 모노륨을 만들고 그 안에다 뽕당 집어넣으면 이렇게 전기가 고장 나더라도 지금은 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고장 나더라도 전기요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 얇게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다가 야외용 매트나 아니면 에어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가지고 쿠션을 만들어 허리가 아파요. 거기에 들어놓으면 얇아가 그 디스크 거기 허리 디스크 부분을 누르나 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이불 같은 데에다가 장착식이나 뭐그 탈부착식이나 아예 장착식으로 이렇게 뭐 토퍼 이불 같은 도 있을 수 있고 까는 요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에어를 만들어서 쿠션을 탈부착 아니면 자체 장착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파 같은데 또는 자동차 의자, 또 컴퓨터 의자 모든 의자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쿠션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뭡니까 이렇게 일반 뭐 이렇게 이건 방석인데 방석 같은 거나 또는 허리 쿠션 이게 등받이 쿠션에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옷인데 그냥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옷 자체에다가 탈부착식으로도 가벼운 외투식으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접어갖고 다니다가 똘똘 이만큼 접어다 툭툭툭 넣으면 옷이 좀 깔끔하면 더 좋죠. 외모 보기도 좋고 두께를 너무 두껍지 않아도 에어가 형성되어서 뭐 이렇게 외투나 바지 뭐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용 판초에 같은 데다가 구조용 알루미늄을 결합을 해가지고 또는 비닐을 결합해가지고 비닐이 그 안쪽에 들어가면 되죠. 판초에 비 잘 새요. 그리고 추운데 비닐이 안쪽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보온이 되면서 이렇게 판초에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판초에가 어차피 물 줄줄 셉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판초에 안에다가 비닐을 넣거나 구조용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한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도 만들 비닐이 부었고 제가 텐트 같은 데도
일반 텐트 천 안에 또는 자동차 호로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야외 야적장에 덮는 그 안에다가도 천과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아니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수를 만들어내는 또 텐트 천 이런 것들도 그 안에다가 텐트 같은 것도 방수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겉에 그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줘갖고 완전 방수를 이룬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를 자동차 의자 같은데, 그다음 소파 같은데, 침대 같은데도 에어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서 쿠션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병원용 침대나 아니면 군용 야전 침대에다가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군용 야전 침대 허리 아프거든요. 한번 들어놓으시면 엄청 허리 아픈데요. 자다 보면 이런 야외형 야외형 비치 의자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쿠션을 줘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안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용 침대 이렇게 간이 침대나 병원용 아예 침대 그다음에 이런 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주면 충분히 체중을 견딜 수 있고요. 에어층을 대중석 만들어주면 약간 쿠션감이 더해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데도 타이어 같은 데도 안쪽 에어, 바깥쪽 에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 바깥쪽에 터져도 안에 살아남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 타이어 들으면 되고 물놀이용 튜브에도 뭐 사각이든 동그랗든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크래치 터져도 안 빠진다는 거죠. 구명용 조끼 여기도 안과 밖에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바깥에 스크래치 나도 안에는 사람 떨수 있는 그런 거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찍찍이 밴드식이나 뭐나 손과 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것을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입으로만 불어도 간단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거든요. 뭐 사이즈는 배 전체를 덮는 거, 가슴만 살짝 있는 거 이렇게 손과 발에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방한용으로 해서 에어층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여러 방식으로 해서 창문 방한용으로도 사용하거나 집에 부착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기다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 결합한 제품이나 비닐과 같이 결합한 이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 커튼인데 그때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한층을 만들어주는 그런 에어 커튼도 있고 이것은 축사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축사 같은 데도 에어를 집어넣으면 축사 전체에 딱 방한층이 만들어지는 또 싸고 바람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온실 같은 데서도 이것을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비닐 같은 종이 비닐이 아니라 비닐 소재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물이 잘 안 샌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비닐 소재나 종이 박스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골판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닐 안쪽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보온 보냉 소재로 사는 거나 서류봉투 같은 그런 데도 이런 것들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보온 보냉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뭐 탈부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종이박스에다 고정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키고 다시 떼면 되니까 떼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생수팩 거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생수팩 자체에도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가지고 제조할 수 있고 소금을 좀 넣으면 물 같은 거 들어가도 오랫동안 얼음이 됩니다.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제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박스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야외 캠핑용 외건 같은데도 이렇게 전동 장치를 달아 가지고 외건을 만들거나 자동차 화물차처럼 옆에를 열어 가지고 좀 와이드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거기다 바퀴를 달든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도 되게 딱딱 그래야지 이렇게 옆에를 재려 적혀서 넓게 짐을 싣고 거기 밑에다 바퀴까지 추가로 달면 좋겠죠. 이렇게 외관 만드시면 저는 이거 되게 시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옷 같은데 이불 같은데 제가 이불천 구름섬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따뜻하다 그랬죠. 옷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천 구름섬 충전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침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침낭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다가 약간 비닐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고 좀 보온 소재를 만들어주거나 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열의 체온을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낭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겹 주면은 그 안에 뻥당 들어가 잘 수 있는 되게 똘똘 말고 다니다가 되게 편리하겠죠. 또는 어떤 에어 텐트인데 1인용, 2인용 슉슉슉 집어넣으면 여러 겹으로 퐁당 들어가 잘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인용, 2인용, 뭐 다인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텐트인데 텐트 안쪽에다가 징을 받는 그런 바깥쪽이 징을 날아가잖아요. 안쪽에다가 징을 받는 텐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텐트인데 에어 텐트는 아닌데 일반 텐트에다가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갖고 밑에를 바닥에 축축하지 않게 하는 그런 텐트는 저는 대박 히트 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자체에다가 에어 매트를 결합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에어층을 찍찍이 밴드 텐트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탈부착식으로 해도 사실상 에어 텐트가 되고 방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에 어떤 방충망에다가 건전지를 달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기나 이런 벌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가 지금 하늘 약간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집안의 방이나 현관문 같은데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좀 넓게 만들어도 되고 텐트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거죠. 텐트나 차 같은데 이렇게 설치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결합시켜서 냉장고 탈취제로 사용하는데 이걸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겨드랑이 같은 냄새 나는데 페브리치로 만든다는 거죠. 세탁 세제에도 이거 집어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락스하고 뚜러펑을 제가 화장실 줄눈 하얗게 하는 데 쓰는데 화장실에 고형제로 만들어 갖고 화장실에 넣고 오줌 싸는 데 넣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깨끗하게 하수도가 청소된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액상 형태로 부어도 되고요. 이것은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용 세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지 마세요. 반도체의 세정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하고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가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라고 그랬죠. 이빨 충치균도 해결하고 피부병도 해결하는데 사타구니 완선을 제가 그걸로 해결했다고 드라이기로 열탕소독을 하시 먼저 진물 나는데 다 소멸을 해갖고 가라앉히고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10대분 발라도 해결됐다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범위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을 열탕소독을 하시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어요. 그래서 살균이 충분히 손 같은 거 살균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리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뜨겁게 가열해서 살균하는 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인데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저게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업 노동부 경찰청 이런 그다음에 국가의 기관 서울시 인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그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적재산권법이란 게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전해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건 바닷속도 가능하고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 또 컴퓨터, 그다음에 CCTV나 모든 것들도 이렇게 물류 추적할 때도 사용하고 가로 세로 높이 보이는 화면을 이것과 연동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거 모든 로봇이 이거 다 사용합니다. 뭐 사람이나 차량 이런 거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을 추적합니다. 군사적인 무기로 쓰일 때는 그렇죠. 해당되는 지휘관만 또는 특정 차량만 공격하거나 공격 모드를 1단계부터 5단계 가장 적합한 공격 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드론 같은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거나 뭐 시중에 어떤 전국에 수백만 대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특징까지 분석해서 눈, 코, 몇 센치, 가로 세로 몇 센치 이렇게 해갖고 좌표 숫자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체형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거나 자동차 찾거나 전국에서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럼 제 거를 멋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도 멋대로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그 플라스틱 창 YTN에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얘기하니까 그거를 보석상 털려서 플라스틱 창 얘기하니까 그거를 쓰시더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적재산권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지시하면 나중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 개입돼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그때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플라스틱 창을 무리창에 덧붙여 갖고 보석상 털리니까 안 털리게 하자.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틱은 안 깨진다. 플라스틱 창을 안팎으로 주고 안에는 유리창으로.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구조,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있는 거.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그 투명 필름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다. 군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하면 열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그것을 디스플레이 판으로 플라스틱 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판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 있는 코일, 구리 코일, 전선과 통신선으로 사용하는 구리에 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전선, 전기선과 통신선, 광선미선, 또 해적 동축케이블, 해적케이블 이런 거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피복 자체에 넣어서 하고 여러 겹으로 줍니다. 각성 철사나 철근, 모든 금속 구조와 고무와 플라스틱, 수도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모든 부품들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 잉크나 그다음에 염색제, 모든 페인트 이런 데도 들어가게 되고요. 엔진 오일과 윤활유, 방창제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일 스텐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칼 제조할 때도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런 데. 그리고 끝을 갖다 삼각형으로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잘 배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이거 잘 녹슬지도 않고 철사나 철근 같은 철사 같은 거를 제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비정적이거나 정형적으로 이렇게 철망처럼 만들어서 녹슬지 않게 페인트 코팅, 철사나 철근 같아도 유리석영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유리석영 코팅, 유리막 전에 유리석영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것을 철근이 할 수 없는 건물에게 내진 구조, 콘크리트를 저렇게 강하게 대나무 뿌리 구조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철사를 안 하고 다른 재료로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합성 섬유, 나일론 섬유로도 이렇게 천으로 가로 세로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강하게 콘크리트를 결합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재료로 하셔도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벽돌 같은 건데 매끄러워서 지진 같은 일을 때 취약해서 금방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벽돌을 강하게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홈을 파줍니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홈을 파서 그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를 들어가서 벽돌을 강하게 결합시키거나 몇 줄을 주어가지고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 기술을 중국이든 어디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붉은 벽돌이나 단단한 벽돌 소재를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서 시멘트하고 같이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벽돌과 벽 소재를 만들어 주거나 시멘트하고 모래 같은 것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해 주거나 거기다가 이제 황토 분말을 넣어 주거나 해서 건강에 좋은 벽돌이나 벽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마케팅할 때 좋을 것 같거든요. 또는 현무암을 가로 내줘 가지고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내거나 입자 구조로 만든 다음에 경량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거나 시멘트 몰타라고 결합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토라든지 모든 어떤 그 돌들을 작은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벽체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염색을 해서 투입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같은 데도 타설해도 되죠. 도로 같은 데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으로 들어가면 환상적이죠. 붉은 벽돌 소재나 단단한 벽돌 소재를 자갈 소재로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을 해서 아스팔트 깔거나 도로 또는 벽체, 벽돌 만들 때 뭐 입자나 다 가루 구조로 만들어서 환상적인 찬란한 보도 블록을 만든다든지 벽체로 만든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아스팔트 도로 만들 때 아스팔트에다 구정 알루미늄을 가루 내어서 넣어주시면 결빙되는 지역에 잘 녹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같이 가로 세로든 콘크리트를 같이 결합한 도로를 한국도로공사 전세계 도로 하시는 데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타설할 때,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초 타설할 때, 징박듯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징박듯이 지면과 강하게 결합해서 내중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하시는데, 그때 징을 박아준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 폐 콘크리트, 기존의 건물에서 이렇게 철거된 폐 콘크리트를, 좀 상태가 양호한 것들을 골라서 거기다 투입을 시켜주면 공기도 단축이 되고, 건축물이 단단해지는데요. 이 기술을 너무 좀 물은 거는 좀 그렇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 회사에서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철근 같은 거를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철사 같은 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는 거겠죠. 그럼 굉장히 강하다고. 이런데도 고무줄 같은 데도 일정 부분 간격별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톤 부분을 넣어준 고무줄이 강하다 그랬죠. 용수철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낚싯줄에도 밴딩 구조라도 적어도 주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실구조, 합성섬유나 모든 실구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합성실 같은 데 밴딩 구조라도 넣어주면 굉장히 실이 강하다. 약간 두톤 부분을 넣어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자동차 유압이라든지 유압 구조인데 액상이 그 판을 밀어낼 때 홈을 파주면 유압의 힘이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유압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중장비 같은데 유압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홈은 모양이 뭐가 됐든 그래 홈을 파주면 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인데 작고 중간 큰 크기로 힘이 전달됩니다. 이게 ABS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보시면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 페달인데 안쪽으로 좀 굽었죠. 그래가지고 힘이 안쪽으로 전달이 잘 되게 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한 것은 큰 거, 중간, 작은 격이 해가지고 압을 세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회전축이나 또 헬리콥터 회전축 이런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거나 작은 크기, 큰 크기,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로 힘이 확대되는 이런 자동차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 모터 회전축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드러지게 했는데 이 형태로 이 구조와 원리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동차 변속기에다가 이게 변속기가 아래 위로 두 개잖아요. 그러면 회전축이
거기다가 밴딩 형식, 딱 그 회전축과 달라붙는 밴딩 형식의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안과 밖에 톱니바퀴, 안쪽에 톱니바퀴 있고 바깥쪽에 톱니바퀴, 그래서 아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회전파가 커집니다. 이 기술을 변속기 기술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변속기 기술에 그 회전축에다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간격별로 넣어주면 좋다 그랬죠. 저는 그것을 스크류, 이런 형태의 스크류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회전력이 전달이 될 텐데요. 이렇게 스크류를 안쪽에, 가까이 가는 쪽에 회전수를 더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터 회전축과 자동차 회전축, 하늘에 헬리콥터나 드론 회전축, 프로펠러 회전축, 배 모터의 회전축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비트 같은 데도 회전수가 똑같죠. 앞에를 끝에를 회전수를 많이 주면 좀 더 잘 파고드는데요. 원래는 이제 넓고 중간 좁고 촘촘입니다. 이런 회전수를 한포 같은데, 한포가 전차포나 한포, 자주포에도 이 내부 안에 회전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데, 거기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회전을 해주거나, 이렇게 자주포다 그러면 겉에 외부에 이렇게 대난 매듭구조, 마디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여러 군데 넣어주면 압을 잘 견딥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안팎으로 줘서 여러 겹 코팅제를 줘가지고 어떤 압력을 잘 견디거나 이렇게 탄이 멀리 잘 나갈 수 있는, 거기도 안에도 여러 겹 주면 잘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또 좋아요. 청소하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박스에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는 홈을 파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골판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안팎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여러 겹으로도 줄 수 있고요. 이런 형태가 여러 겹이면 더 쿠션이 좋겠죠. 가로 세로의 무늬인데 이 안쪽에 가로는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고 이렇게 뼈대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기 쿠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로 세로가 뒷받침 형태의 공이 골판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골판지도 돼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강화 플라스틱, 이게 자동차 범퍼 같은 데도 쓸 수 있는데 가로, 그다음에 세로, 이것이 몇 겹으로 되풀이 돼서 금속으로도 만들어져서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 같은데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지 못지않게 어떤 탄성을 만들어 주려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인데 이 속에는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하나의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에도 동일한데요. 또는 합성 고무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뼈대를 주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들을 넣어주면 탄성이 더해지는데요. 동그란 알갱이가 대중소에도 좋습니다. 동그랗지 않고 다른 알갱이 모습으로 세모나 네모나 기타 다른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하면 이게 탄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것은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사용하고요. 어떤 플라스틱에도 사용할 수 있고 범퍼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 소재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소재에도 칼 같은 데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가로 세로로 주고 동그랗거나 이런 가로 입자나 이런 것들을 다른 금속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금속이 서로 다른 것이 뼈대로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이렇게 안에는 스테인리스고 겉에는 이제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고 겉에는 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코팅을 할 때 제가 에어컨 살균할 때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리 코팅을 해주면 살균 구조가 된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구리 코팅을 해주는 거는 다른 데도 이렇게 모든 다른 금속에도 동일하게 구리 코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근이나 기타 부식되기 좋은 곳에 알루미늄 자체에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망 코팅지를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주제를 주고 그거를 이제 알루미늄 코팅을 들어가면 부식이 좀 덜한데요. 철사, 철근과 모든 금속 구조나 고무판 이런 데도 필요한 곳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데도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를 가져줄 수 있고 고무 같은 데도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를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기타 다른 금속에다가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를 가져가시는 이 형태를 쓰시면 남의 기술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금속 제조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뼈대를 줘가지고 또는 플라스틱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뼈대를 줘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액을 덮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속이 들어가서 플라스틱. 고무 같은 데도 안에는 금속, 안에는 플라스틱, 또는 안에는 합성섬유 실, 합성섬유 나일론 실이라든지 이런 상이한 구조가 이 기술로 들어가거나 고무판 안에도 합성섬유 가루나 입자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무가 만들어지고요. 플라스틱에도 이 안에도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것들이 가루나 입자 실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카본 소재의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이런 소재에 들어가는데요. 카본 소재에다가 그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거나 다른 기반으로 만들면 합성섬유의 다른 실 구조로 만들어주면 더 좋다 그랬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 다음에 펠리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 카본 소재나 펠리클 소재 제가 어떤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할 때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홈의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판다고는 가공비가 되게 적게 들죠. 코닝사 같은데 삼성과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너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도체에 지금 수평 터널 지금 수직으로 해가지고 전기선 넣는 기술을 이미 관통 기술로 멋대로 쓰고 계십니다.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수직 관통 기술. 거기다 전기선 통신 넣는다는 걸 멋대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쓰고 계세요.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만들어서 유리석영 코팅 대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내부 코팅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용 구조로 넣어서 거기다 이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방안인데요. 반도체에다가도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홈을 파가지고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 넣는 기술 구조를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에도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갈변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조하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거나 빛을 반짝이는 셀로판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셀로판지 같은 빛을 반짝이는 소재, 금속 소재를 넣을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창인데 안에다가 유리알 같은 거, 금색 다양한 색으로 유리알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플라스틱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투명 유리 같은 것을 입자 구조로 넣어줘가지고 유리가 반짝반짝 빛을 낼 때마다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낼 때 빛을 받을 때마다 자연빛이나 인공광 그런 형태 플라스틱 창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셀로판지나 다른 어떤 빛을 내면은 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그런 재질을 에폭시나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다 넣어서 제조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창에도 접합 구조로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접합하거나 플라스틱창, 유리창을 결합할 때도 접합하십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갖다 덧붙이는 이런 안을 하시던데 플라스틱창 덧붙인 거 아니시죠? 제 기술을 따라서 거기다 나노 구조 홈을 파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잘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온도의 수축과 유한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를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인조 가죽, 그다음에 어떤 천 접합, 그다음에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벨트, 타이어용 벨트가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롤러 베어링과 볼 베어링 만들 때 지구가 태양을 갖다 비스듬히 이렇게 돌듯이 겉으로는 굳지만 안쪽으로 그 무게 중심축을 둬갖고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팽팽팽팽 잘 돌아. 이 볼 베어링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볼 베어링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큰 돈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과 이렇게 롤러 베어링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자전거 체인 같은데 이런 데도 밑면보다 좀 넓게 두텁게 만들어주면 잘 벗겨지도 않고 파워가 잘 전달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 체인을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에 체인이 있는 그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에 톱니바퀴라든지 체인 같은데 유리소경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자전거 부품 녹슬기 쉽죠. 그래서 그걸 쓰시면 금속 구조에는 다 들어갑니다. 철사, 철근, 알루미늄 이런 구리판에도 들어가는데요. 구리에도 들어가요. 구리에도 들어가고 전기선, 피복스 전기선과 통신선, 또 해적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 광선미선에도 들어가요. 자체에도 피복 만들 때 들어가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줍니다. 여기에도 이게 주는데요.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회로에 제가 반도체에 텅스텐이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텅스텐은 얇게 들어가거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금속 부분에 이 콘센트에도 이 구리가 들어가는데 동판 이런 데도 전기선, 통신선 들어가죠. 이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안팎에 코팅 구조로 들어가고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만들 때도 이것이 들어가거나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에다가 산화철 코팅을 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거나 디램이 현재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두텁게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전기량이 좀 더 전하량이 많이 축적된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두텁게 만들어서 전하를 두텁게 만들어서 이런 디램을 약점을 극복한 제품을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 어디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산화철 코팅까지 해서 4분의 8분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죠. 또 전기량을 10, 20, 30, 40 이렇게 갖고 전기량 늘리거나 그렇게. 그다음에 이 진법수를 갖다가 0, 1이라고 합시다. 또는 001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국제적인 편도로 뭐가 됐든 그것을 우리는 4, 7 숫자 방식으로 바꾸겠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를 바뀌겠다. 또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영상 파일에 476번째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정할 수 있는데요. 진법수가 국제적인 표현이 뭐라 했든 상관 우리는 5가지 모드, 10가지 모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늘리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또는 카패시터를 이렇게 서로 합해서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다. 또는 HDD나 SS 저장 장치에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건 진법수의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무선 송수신할 때 전파가 있다. 음파가 됐든 전파가 됐든 이렇게 거기다가도 역시 기존에 0, 1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거기서 무슨 의미로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숫자로 바꾸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0은 안녕하십니까 어디 0, 1은 안녕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4, 7, 8이다 뭐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모드를 바꿔서 무선 통신하면 다양한 어떤 비밀 통신 암호 통신도 가능하고 다양한 통신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뭐 그 잠수함에서 음파 통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갖고 숫자로 바꿔가지고 서로 음파 통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전 정의하는 사진 파일 400 몇십 번째 해가지고 사진 영상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형 모르스 부호처럼 우리가 이것을 빚을 한 번, 두 번 하면 사전 정해놓은, 이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한 번 하면 식사했냐? 이렇게 두 번 하면, 야, 나 빵 준비했다.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르스 신호하고 상관없이 언어 방식, 우리가 사전에 정해 언어 방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몇 번째, 또는 이것을 진법수로도 이것을 표현을, 하나 하면은 0일이고, 2개 하면 00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든 무선 통신이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에서 숫자원으로 공통으로 통일합시다. 전 세계에서 숫자는 공통으로 쓰니까 78, 64, 24라고 정해놓읍시다. 군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저장하거나 여행자가 어디로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고 딱 그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 캐패시터를 결합하면 이거는 숫자 무엇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문자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플로팅 게이트,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팅 게이트의 뭘 제가 이렇게 대중소로 바꾸자 그랬죠. 그래서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을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일꾼을 많이 늘리자. 면적 대비의 공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 플로팅 게이트가 넣은 거는 똑같은 이 진법수의 공일이랄지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플로팅 게이트 똑같은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결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지만 또는 이 카패시터를 결합한 진법수에서 무엇이지만 이 플로팅 게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모드로 바뀐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